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23을 조기 출시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정을 좀 앞당길 전망인데 일단 실적 비수기 점유율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아직 출시 시기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출시 일정을 좀 앞당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조기 출시를 한두 번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S23을 또 조기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최근 이제 언팩이라고 하죠. 공개 행사를 내년 2월 첫째 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저희 취재결 확인이 좀 된 상태입니다. 네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국제전자 박람회 CES라고 하죠. CES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었는데 네. 이럴 가능성은 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부터는 상반기에는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라인업을 지금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뭐 2월과 8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플래그십을 내놓고 있는 건데 네. 최근 5개년 동안 이제 S 시리즈가 언제 공개됐는지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20부터는 20년도에 21은 21년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21 같은 경우에 1월에 출시되고 했는데 보통 2월 중순 저 정도에 출시가 돼서 보통 이제 공개가 2월 중순 중에 공개가 돼서 네. 공개 이후에 한 보름 이후 정도면 이제 사전 예약도 끝나고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거는 보통 이제 3월 넘어가서였는데 그만큼 조기 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 정 기자가 준비한 표를 보니까 일단 지금 이 시기 중에서 2021년 1월 15일에 S21이 좀 굉장히 빨리 좀 출시가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기가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의 전략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 때는 뭐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S21이 출시된 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점유율 1위를 이제 무섭게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점유율이 완전 추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유율 화웨이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이 잃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 점유율을 뺏으려고 좀 경쟁을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여가지고 삼성전자도 좀 더 출시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아하. 이 점유율 경쟁을 좀 펼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좀 많이 쓰던 게 좀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이런 전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시 시기를 앞당겨서 제품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떠냐면 지금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그렇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분기가 어닝 쇼크라고 좀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4분기가 더 안 좋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4분기,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적자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 적자 우려가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이것도 힘들어서 한 8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3분기에 좀 선전했던 게 8월 달에 공개했던 이제 4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 예. 폴드4와 플립4가 좀 선전을 해서 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실적이 뭐 매출은 이제 전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4조 원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사실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이폰 중소형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고 그리고 꽤 선전했잖아요. 그쵸. 고가 예. 모델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잘 이것도 이제 나왔죠. 4분기가 지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애플도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공백기가 삼성전자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지금 무엇으로 메우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안 되고 파운드리도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디스플레이도 확실하진 않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 출시를 통해서 실적 공백기를 메우겠다 이런 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전략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출하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뭐 한 10년 전, 5년 전만 했어도 다음 스마트폰 모델은 어떤 기능이 탑재될까 그냥 예, 궁금해했을 맞아요. 텐데 사실은 내년 23
뭐가 들어갈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나오면 좀 보는 이런 게 바뀌었는데 예. 3분기에 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 정도, 그러니까 10월 3분기 기준으로 좀 떨어졌고 12%도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800 이상의 좀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오히려 조금 10%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 애플이 이제 더 고가 라인 그 아이폰 뭐 14 프로나 프로 맥스 이런 모델의 고기능을 좀 많이 몰아주면서 뭐 중저가 라인은 아예 철거 제품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뭐 생산 라인을 철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쵸. 뭐 이런 상황을 좀 짚어볼 수 있고요. 이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소처럼 기본, 플러스, 울트라 뭐 이런 모델로 세분화될 것 같은데 제품 자체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CPU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삼성 시스템 LS에서 만드는 엑시노스를 쓰지 않고 엑시노스 2300을 쓰지 않고 예. 퀄컴의 AP를 100% 탑재하는 거라서 아하. 이례적으로 퀄컴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100% 퀄컴의 칩셋을 트는 특징이 있고 또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아이소셀 HP3라고 해서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6월 달 정도 했었거든요. 예. 이 모델을 이제 울트라 모델에 탑재를 하고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조금 기본이나 플러스 모델 같은 건 좀 늘어나는 수준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애플의 어떤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았다면 제품 믹스 전략, 그러니까 제품 간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누는 전략을 취할지 뭐 중저가에 당연히 좀 더 기능을 많이 줘야 소비자들에게 좀 선택을 받을 텐데요. 또 중요한 건 이 4세대 폴더블 폰에서 좀 주요했다고 평가받는데 가격 정책이었거든요. 조금 예. 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조금 저렴하게 또는 똑같이 나오면서 좀 많이 팔았다는 평가인데 이번 신제품에도 어떤 정책이 담겼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퀄컴 칩을 100% 탑재하겠다 이런 지금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삼성에서도 자체 반도체를 좀 만드는 사업부가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모두가 잘 되면 뭐 삼성전자의 뭐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LSI에서 만든 엑시노스도 잘 되면 좋고 스마트폰도 잘 팔리면 다 좋겠지만 누구라도 하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엑시노스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각자 도생 전략이에요.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 초에 탑재됐던 모델이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뭐 GS 사태 등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퀄컴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물량을 뺐던 그런 아픈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품질의 경쟁력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그만큼 좀 위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3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